네, 안녕하세요. 우석균 선생님이십니다. 네, 한미FTA 때도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그거 듣고 한미FTA를 설명을 잘 들어서 그때 제가 막 쫓아다녔거든요, 방송을. 이번에 지금 음주문화센터 지금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제가 기존에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음주문화센터는 한국의 그 알코올 문제에 관한 유일한 그 연구센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익적인 치료를 하는 유일한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사실 이런 정도의 그 연구센터 병원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협회가 내는 연간 50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50억 원의 기금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그 주류협회가 그 뭐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과거 그 술이 미치는 사회적 폐해 때문에 주류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그것에 대한 그 방패막이로서 1년에 50억을 내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류협회가 50억 원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재단을 그 자기 마음대로 음주문화연구센터라는 재단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행적 운영을 하게 되고 병원이 문을 닫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돼서 이 복지부가 음주문화연구센터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것. 그리고 주류협회가 그 연간 50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1년에 그 자신들이 버는 돈 수천억 원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1%도 안 되는 돈을 제대로 내고 사회적인 책임을 최소한이나마 할 것,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음주문화재단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고 연구, 재활, 병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류 업체에서 그거를 이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자기네가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보건 쪽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보건 전반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또 그런 거 하시니까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보건의료 쪽의 그 문제라고 하면 보건복지 쪽의 문제라고 해야겠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것들이 민생이었고 그다음에 복지였는데 이 복지 공약이 대부분 다 후퇴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4대 중증 질환의 100% 보장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습니다만 3대 비급여, 즉 상급병 진료라든가 간병비, 또 특진비 이 세 가지가 빠짐으로써 사실상 공약이 헛공약이 됐고요. 또 빠졌군요. 하나는 그리고 노인 임플란트 보장을 하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65세 이상 노인들은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75세 이상 어금니 2개만 뭐 이런 식으로 어금니 2개만 또 지정을 해놨군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럼 여기 2개만 해놓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분리부터 먼저 해야 되는 애초부터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공약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주겠다고 하더니 그걸 국민연금 든 사람한테는 깎겠다고 하는 거, 이런 중앙의 후퇴가 됐었고, 그 외에 뭐 사회보험료를 그 대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신 내주겠다는 부분을 100% 내주겠다고 하더니 50%로 깎는 등 복지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복지를 내세우고 당선된 그 당선인이 대통령이죠, 이제. 그 당선 전과 당선 후가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지금 최악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50%도 안 되는 지지율이라면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그 실망감을 넘어서 사실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육중공약을 다시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분노감 이런 것들이 이 취임 초기부터 매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아, 정말 걱정됩니다. 여기 바로 옆에는 지금 간병 이렇게 요양 쪽에서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으시고요. 우리 우석균 선생님 박사님이시죠? 네, 네, 선생님께서 한미 FTA 때도 굉장히 명쾌하게 해답을 내놓으시고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걱정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주문화센터는 꼭 지켜야 하죠. 그죠? 네, 선생님. 은주문화센터 우리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걸 풀 수 있는 게 또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또 알코올 중독도 된다는 거를 또 사회적인 면에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음주문화센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알코올 문제는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 세계 사망자 수의 2.5% 정도 되는데 알코올 문제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4%입니다. 그거 굉장히 많네요. 네, 전 세계 사망자 중에 가장 많은 상황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직간접적인 비용으로만 약 6조 원, 연 6조 원, 치료 비용으로 연 6조 원 정도가 들고 사회적 피해 비용은 23조가 됩니다. 한 가정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 180만 명의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주류 기업이 스스로 버는 그 순이익의 1%도 안 되는 50억 원을 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큰 문제에 그 정부의 중앙연구센터가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 알코올 음주문화연구센터에 다 얽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음주문화연구센터라는 부분들을 정부가 공영화하거나 최소한 주류협회의 어떤 기금을 주류협회의 어떤 그런 재량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어서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주류업체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